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들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 이목이 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관련해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트럼프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수입품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상호관세 부과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와 같은 비금전적 성격의 관세 조치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국가별로 상호주의 교역관계에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정해지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오는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러 협상팀이 종전 협상에 조만간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도 푸틴처럼 평화를 이루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종전 협상 담화가 가시화되면서 종전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다고 일축하면서 협상 시작 전부터 러시아 쪽에 기울어진 채로 전개된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장소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해 트럼프와 사우디 간 밀월 관계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제안에는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보증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줘 미국의 무역 공세를 누그러뜨리려 한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중러 밀착관계에 대한 깊은 우려 때문에 이 제안은 미국과 유럽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일단 백악관은 중국의 제안이 사실인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새로운 방위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인도 양국 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무역, 에너지, 인프라 협력과 함께 방위 협력을 거론한 뒤 인도로의 미국산 방위 물자 판매권과 양국 간 군사 훈련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 증진을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이처럼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 하는 것은 양국 공동의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캐나다의 미국 51번째 편입과 관세 부과 등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궁지로 몰아세우자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있는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캐나다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트루도 총리는 유럽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안토니오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위장과 만나 회동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열린 것입니다. 공식 정상회담이 아닌 약식 회동이었는데 그만큼 캐나다와 유럽의 상황이 급하다는 것을 방증한 셈입니다. 연방정부 공무원 약 7만 5천 명이 자발적 사직을 신청했다는 백악관의 발표입니다. 연방정부 인사관리국이 어제까지 퇴직 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유급휴가 상태로 전환돼 오는 9월 30일까지 약 8개월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데 따른 결과물입니다. 이는 연방정부 근로자 230만 명 중 약 3.3%로 트럼프 행정부의 당초 목표치였던 5에서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공무원 연맹 AFG, 미국 공무원 노조 NAG, 전미지방공무원 노조연맹 AFSCME 등 공무원 노조와 비영리단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프로그램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등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펜 본디 연방법무장관이 일리노이주에 이어 뉴욕주도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펜 장관은 뉴욕주는 미국 시민들보다 불법 체류자들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했다면서 이는 오늘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주 첫 타겟으로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 쿡 카운티를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뉴욕주를 조준한 것입니다. 연방법무부는 이번 소장에서 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사, 레티시아 주 법무장관, DMV 차량 운전국을 상대로 연방법 위반, 위헌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협력한다고 밝힌 뉴욕시의 에릭 애담스 시장만이 연방법무부의 기소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에 비해 완화된 규제 환경을 내세워 기업들을 유치해온 텍사스가 자본시장 분야에서 뉴욕의 아성에 도전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143년간 운영해온 증권거래소 NYSE 시카고를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해 NYSE 텍사스로 이름을 바꾸고 기업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기업 환경에 텍사스로 이전한 기업들만 지난 10년간 휴렛패커드 등 300개 이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증권거래소 간 경쟁도 격화할 전망입니다. 금융기업들이 투자한 텍사스 증권거래소도 2026년 내년 개설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 공개 IPO 시장은 2000년대 이후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 사실상 지배해왔던 가운데 텍사스 증권거래소가 출범할 경우 양강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료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요구르트를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을 최대 20% 낮출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장암 조직에서 장내 서식하는 유익균으로 항산화, 항염증, 면역 활성화 효과를 통해 암 억제 특성을 가진 비피도박테리움이 약 30에서 35% 정도 검출된다고 합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의 존재는 저산소성 종양 미세환경, 진행성 대장암의 장벽 기능 상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요구르트 섭취가 장벽이 손상된 대장암에 대한 암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